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지역의 현안 이슈를 집중해서 얘기해보는 이슈타파입니다. 다른 방송에서 얘기해보지 않은 뉴스, 얘기해보지 못한 이슈를 거침없이 한번 타파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신세계그룹이 혁신도시에 대형 백화점을 짓겠다고 약속해놓고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자, 돌아보면 신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롯데그룹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타파에서 이 문제를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와 집중적으로 타파해 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먹튀라고 하는 말이 속된 말이고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처럼 한탕 해먹고 튄다는 얘기인데, 대기업들이 울산에서도 생색만 내고 있는 장면들이 많은데, 자, 오늘 우리 신세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론스타 하면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습니까? 예. 거의 국책은행을 국적 불명의 이상한 그 금융그룹이 들어와 가지고 해먹었거든요. 예. 조 단위로 해먹고 예. 튀었는데요. 예. 이 신세계 혁신도시 개발 문제, 이 부분도 울산으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아픈 이야기입니다. 혁신도시 개발 시점과 같이 하는 그 신세계 백화점 문제는 지난 10년간 혁신도시의 땅값을 거침없이 올려놓은 주인공입니다. 거침없이. 네. 예. 롯데 역시 강동권 개발을 내세워서 부지를 사들였는데요. 이 부분도 한 11년이 지났는데요. 예. 땅값만 지금 한 10배 이상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침없이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결과를 보면 울산에게, 대기업들에게 울산은 늘상 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현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신세계 문제부터 한번 우리가 짚어보죠. 네, 그 신세계 그룹의 울산 그 혁신도시 개발 사업은 장밋빛 말잔치였습니다. 말잔치. 예. 근데 사실은 그 지구 단위 그 개발이라든지 어떤 뭐 혁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앵커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 앵커 시설이 제대로 들어와야만 그 지역이 완전히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혁신도시를 개발하는 LH 입장에서는 신세계가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됐죠. 지난 2013년인데요. 그 2013년 5월 정도에 신세계그룹이 울산 혁신도시에 백화점을 짓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자마자 그 일대의 부지 땅값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성안, 멀리 다운동까지도 땅값이 들썩들썩할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로 신세계 백화점의 그 개발 소식은 혁신도시에서는 굉장한 뉴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런 백화점들이 큰 백화점이 많지만 신세계백화점은 정말 차원이 다른 백화점이라서 그런 백화점이 울산에 온다고 해서 우리는 멋모르고 들떴고 그 주변에 땅 사고 아파트 산 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조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혁신도시 처음에 이제 울산의 혁신도시가 들었을 때, 저기 뭐가 되겠나 이런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다, 뭐 아파트 분양한다 이런 이야기해도 뭐 사람들이 크게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가 백화점을 짓는다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부동산 투기의 어떤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주변에서 뭐 투기꾼들이 몰려온다 이런 이야기도 됐는데 굉장했어요.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뭐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무성했는데 흉물로 거의 방치되었고요. 그래서 뭐 주민들이 왜 안 짓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은 정치권이 또 맞받아서 신세계를 향해서 빨리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신세계는 명확한 입장 대신에 검토하겠다. 신중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다. 여러 가지 숙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시간만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입장을 정리했는데요. 백화점에서 복합시설로 변경하더니 이제는 아예 오피스텔 중심의 복합상업시설 이 부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호랑이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고양이를 그리다가 이제는 쥐새끼를 그린다고 한단 말이죠. 네네. 지금 신세계가 지난 2013년 우정도시 부지
부지를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24,332제곱미터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계획구역, 중심상업지역인데요. 이 부분을 555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세보다는 굉장히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평당 한 75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그쪽이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 어이구. 그 정도로 바뀌었는데요. 이는 그 신세계가 이곳에 백화점을 지어서 혁신도시 활성화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이 먹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신세계는 백화점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여러 가지 회피책을 선보였는데요. 지난 2018년에는 당초 계획했던 그 백화점 대신에 복합 쇼핑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복합 쇼핑이라는 건 또 뭐냐면은 2018년에 이야기했던 건 스타필드형입니다. 이 스타필드형은 뭐 고향에 있는 그 수도권에 있는 건데 이미 울산 분들도 그것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필드형이 만약에 들어선다면 백화점에 버금가는 개발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좀 얼버무리고 또 뭐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는 아예 뭐 그런 이야기도 안 나오다가 백화점도 이야기 그만 그리고 복합 쇼핑몰도 그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제 오피스텔로 돈벌이를 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누가 봐도 먹튀인데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울산 중구 주민들만 닥쳤던 뭐 신세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거듭 얘기지만 대형 백화점 짓는다고 해놓고서 그럴듯한 이름의 뭐 스타필드 어쩌고 하다가 이제는 오피스텔 어쩌고 하다가 이제는 울산이 신세계 노란한 꼴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과정 한번 돌아보죠. 그러니까 이 신세계 그룹이 그동안에 하는 행태를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 발표했던 부분들을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장밋빛으로 확 내놨다가 결국에는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러다 결국 지난달에 울산시에서 뭐 공식적으로 오피스텔 건립을 울산시에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신세계의 민낯, 속셈 이런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이제 그것도 잘 모르고 말이죠. 이제 뭐가 되는가 보다. 시장에 애를 많이 썼고 박성민 의원이 애를 많이 써서 이제 뭔가 되는가 보다.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저는 이걸 반가운 뉴스로 전했단 말이죠. 자, 어쨌거나 복합 주거 시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짓겠다는 건가요? 그 신세계가 밝힌 복합 주거 시설 건립 계획에 따르면요. 현재 백화점 입점 예정부지, 이 예정부지에 8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상업 시설을 곁들인 49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은 상업시설, 그리고 지상 3층부터 49층까지는 전용 면적 85.8제곱미터 규모의 오피스텔 1,440가구를 지어서 2027년까지 준공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상업시설 부분이 이제 관심사인데요. 상업시설은 백화점이 아니라 이마트 트레이더인데요. 지금 우리 울산 남구에 있는 이마트 형태 그런 형태입니다. 그게 이제 이마트 울산점 같은 경우에는 4,200평 정도 되는데요. 이보다는 큰 규모지만은 지난해 10월에 신세계 측이 밝혔던 복합 쇼핑몰 이거보다는 턱없이 작습니다. 전체의 10% 정도로 당초 계획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여론을 의식한 신세계는 마트 외에 음식점 그리고 뭐 키즈 도서관, 서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울산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역시 여론 무마용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 무마용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중구 주민들의 반발이 지금 엄청나죠. 당연합니다. 그 주민들의 반발은 무엇보다도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주민들을 속아왔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태아시장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발 정도가 굉장히 심한데요. 신세계가 백화점 대신에 창고형 할인 매장을 짓겠다고 하니까 당장 영향을 받죠. 지역 상권 붕괴
이게 바로 우려되는 겁니다. 예. 과거에 그 복산동에 그 홈플러스가 들어섰을 때 예. 홈플러스가 들어서자 신울산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타격을 받았거든요. 예.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던 상인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무게감이라는 건 다릅니다. 특히 이 해당 부지의 경우에는 태화시장 인근에서 1km 반경 안에 있거든요. 바로 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상업보존구역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인근 전통시장인 태화종합시장 그리고 우정시장 이런 부분들의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어떤 절차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도 이상도 문제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화점을 짓는 것과 뭐 고객층이 다르니까 하이린 창고를 짓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상인들의 입장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상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백화점이 들어서면 자기들과 경쟁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다르죠. 할인 매장이 들어설 경우에는 우리들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예, 고객이 겹친단 말이죠. 고객이 겹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 특히 전통 상업 구역을 보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절차상이라든지 행정적인 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 이제 신세계 측에서는 이런 걸 모를 리가 없고 말이죠. 그분들은 이제 아주 프로 장사꾼들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태화시장 주민들의 반발도 알 텐데도 지금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네네. 예. 강동에 들어설 롯데 리조트 역시 똑같이 신세계처럼 먹튀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이쪽은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 롯데가 강동 리조트를 다시 짓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그 강동 리조트의 먹튀 논란은 신세계의 그 사례만큼이나 오래된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롯데는 강동 그 관광단지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놓고서 11년 동안 재고하고 뒤집고 뻥튀기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원성을 자초했는데요. 복합 환승 터미널을 재추진하면서 입장을 바꿔서 사실 사업 재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동 리조트 부지는 3층 기초 골조만 올라간 채 지금도 가서 보면 압니다.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정률 37%에서 중단되어 가지고 흉물로 남아 있는 시설물인데요. 올해 안에 당장 철거하고 부산 기장의 아난티코브에 버금가는 럭셔리한 휴양시설을 새로 짓겠다. 이런 장밋빛 계획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보면 롯데건설은 정자 강동지구에 4,500억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숙박시설 그리고 글램핑존 그리고 가든 카페 뭐 힐링존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제가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뭐 휴양 시설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휴양 콘도미디엄이랍니까? 그런 것을 짓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아난티코브 이야기가 방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그 기장에 가면 있습니다. 엄청난 잘 지어놓은 잘 지었어요. 호텔이 있는데요. 지금 롯데가 그 기장에 오시리아 단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4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롯데월드 어드벤처라는 걸 지금 곧 개장합니다. 거기는 이제 거의 아시아권에서는 아주 어떤 정도의 휴양시설, 놀이시설을 갖추겠다. 이렇게 사실은 지금 지금 작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울산에서 바로 위에 있는 대구는 아시다시피 동대구역에 신세계 엄청난 게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데가 신세계에 동대구역의 개발권을 뺏겼거든요. 거기에 좀 만회하기 위해서 수성몰에다가 5천억 원을 들여서 롯데몰을 투자하기로 지난 5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는 대구와 부산에 울산은 속 빼고 엄청난 것을 지금 짓겠다는 것을 발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또 한번 이제 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한글의 도시인 울산에다가 한글이 아닌 그럴싸한 이름도 잘 갖다 붙이네요. 뭐 테라피 스파, 글램핑 처음 들어봤네요. 아난타코브? 예, 이런 참 이상한 이름들을 방송 40년 한 사람도 이거 잘못 발음하다 혀껴 물겠습니다. 자, 이름이야 그렇다 치고 발표대로 되기만 해도 좋겠는데 그런데 이 같은 롯데 계획 발표를 이제는 울산 시민 누구도 믿지 않는단 말이죠. 김 이사께서 얘기한 지난 11년 동안의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양치기 소년이 됐어요. 자, 롯데의 흑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네, 롯데의 흑역사는 말 바꾸기의 역사다. 말 바꾸기 역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롯데는 북구 정자동에 강동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몇 차례 약속을 어겼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당초 계획과 다른 개발 방향이었는데요. 휴양시설을 없애고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를 조성하겠다는 변경안을 내놓고 물밑에서 울산시와 작업을 했던 부분이 몇 년 전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처음 계획은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의 콘도, 컨벤션, 뭐 실내외 그 워터파크 이런 부분이 들어서는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었는데요. 느닷없이 이 부분을 슬쩍 없애버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를 짓겠다 이렇게 울산시와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그 안에는 실내외 워터파크, 뭐 판매시설, 복합상가 등을 대폭 줄이는 대신에 여기에 사업성이 큰 레지던스의 객실 규모를 엄청나게 늘리는 것이 변경안의 골자였습니다. 분양 사업처럼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이제 레지던스의 강점이었는데요. 결국은 돈을 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뭐 기업이 돈을 벌겠다는 건 누가 아무도 탓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겨가면서 한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없이 하니까 좀 문제가 됐고요. 특히 지난번 시간에 또 이야기했던 울산역 앞에 복합 환승 터미널 이 부분도 울산시와 몰래 롯데가 복합 환승 시설은 대폭 줄이고 유료 주차장 부지는 대폭 늘리는 그런 변경안을 가지고 협의했던 사실이 언론에 의해서 드러나가지고 무리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여론이 나빠지니까 쑥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 여론만 나빠지면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사업 포기설도 흘리면서 그러면 우리는 롯데는 철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울산 시민사회를 협박하는 건지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하다가 먹튀 논란이 도라마에 오르니까 최근에는 사업 재개를 선언하고 또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결국에는 울산 시민 누구도 롯데가 뭘 이야기하면 이제 잘 믿지 않습니다. 이 방송 나가면은 저도 몰랐던 걸 많이 알았는데 더 믿지 않겠는데요. 롯데는 말이죠. 자기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울산에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롯데는 울산이 고향 같은 기업 아닙니까? 신격호 아버지를 생각하고 둔길이 생각하면 정말 이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1년째 먹튀 논란을 벌이다가 이제 제대로 개발을 하겠다는 롯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요. 울산을 위해서라면 좀 믿어주고 롯데가 정말로 약속을 이행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저로서 있습니다. 있지만은 실제로는 롯데와 울산은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그럼요. 이 둔길이가 이제 창업주의 고향이고요. 이 창업주가 돌아가신 분이지만 창업주가 어떤 분입니까? 고향 사랑 때문에 좀 건강이 허락했던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둔길이에 매년 5월 달이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둔길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거의 거기서 한참 동안 머물기도 하고 그런 애정을 많이 가진 곳이 바로 울산이거든요. 그런데 울산은 빼고 그냥 부산, 대구 이런 데만 막 투자를 한다니까 울산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롯데가 울산에 제대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좀 믿고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이제 해마다 고향에 와서 잔치하는 거 우리가 효도 잔치한 것처럼 굉장히 방송도 신문도 막 띄워줬는데 근데 사실 그 땅이 말이죠. 신격호 자신의 땅도 다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서 우리 알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은 그럼 그 부분도 특혜 시비 여러 가지 문제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특혜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걸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롯데가 울산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뭐 그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네. 특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더 울산에 대해서 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저 이런 얘기 제가 잠시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딸이 운영하는 롯데 삼동재단이 있지요. 딸이죠. 장학재단이 있죠. 신영희 씨입니다. 예. 저도 그분 만났는데 울산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도움을 요청해 봤는데 안 해줍니다. 제가 해봐서 잘 알아요. 왕소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 이사께서 아실 텐데 양산에 롯데제과 있죠. 네네. 거기에 우리 지역에서 문화행사 하는데 도움 좀 주십시오 하면 뭐 줍니까? 그 이제 지역에서 도움을 달라고 하면 주로 이제 주는 게 과자 상자죠. 예. 과자지요. 껌 주고. 예. 그 다음에 울산에 백화점이 두 군데가 있죠. H백화점, L백화점. H백화점은 그래도 지역에서 행사한다고 조금씩 생색은 내더라고요. L백화점, 롯데 안 해줍니다. 이래 됩니까? 네, 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게끔 롯데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덧붙였고요. 자, 김진영의 쓴소리 한마디로 마무리하죠. 네, 그 신격호 회장의 이야기를 방금 했는데요. 예. 이 신격호 회장, 뭐 신세계 뭐 이런 대기업들 이런 이야기 참 나올 때마다 울산으로 참 아픈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이건 사실은 광역시 울산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태생적 한계, 아픔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데요. 정부 자체가 지금 울산을 홀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들도 울산을 좀 만만하게 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정부가 울산을 봉으로 여긴다고 대기업까지 울산을 봉으로 여긴다. 이건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예. 신세계 백화점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750만 원 주고 산 땅이 3천만 원 넘게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그 개발한다는 말만 가지고 그만큼 올려놓은 땅값,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익금, 예. 이 부분은 울산 시민에게 조금은 돌려줘야죠.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 다는 원하지 않겠습니다. 조금은 돌려줘야 됩니다. 자, 오늘 울산의 시사타파, 울산에서 실망만 주고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신세계와 롯데의 말 바꾸기를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와 이슈타파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진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